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면 피부 미용 기기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16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피셨어요? 네, 다 피셨으면 제가 여기 안면 피부 미용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 드릴 때 안면 피부 미용 기기인데 바디 부분이 나와요. 바디 부분이 나왔는데 왜 안면 피부 미용 기기라고 했는데 바디 부분이 나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안면 피부 미용 기기에 나왔던 기기는 얼굴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바디는 좀 적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면 피부 미용 기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서 교재랑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안면 피부 미용 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면 피부 미용 기기 중에 진동 브러쉬예요. 진동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프리마톨이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피부 미용 기기 중에 전동 브러쉬 프리마톨인데요. 이제 프리마톨이라고도 하고 프리마톨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다양하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인강을 들으실 때 나 저거 프리마톨이라고 들었는데 왜 저 교수님 프리마톨이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법은 진동 브러쉬라고도 하고 프리마톨이라고도 하고 프리마톨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표기법에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 진동 브러쉬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진동 브러쉬의 원리를 보면요. 전동기의 회전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동 브러쉬 딱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진동 칫솔. 진동 칫솔을 생각하시면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브러쉬의 종류가 있어요. 브러쉬의 종류에는 이제 스펀지하고 솔 연마용 돌이 있는데요. 이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모로 만드는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서 클렌징을 할 때 피부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진동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 연마돌 같은 경우에는 더 깊게 클렌징을 해줄 때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를 볼게요. 효과를 보면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죽은 각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톤은 맑아지겠죠. 그 다음에 모공 속의 피지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 림프 순환을 촉진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동 브러쉬 주의사항을 볼게요. 진동 브러쉬의 주의사항을 보면 브러쉬가 피부 표면에 직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직각이 이렇게 살짝 눌러서 직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얘를 꾹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드러운 솔이 꺾이게 되겠죠. 꺾이게 되면 그만큼 손의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강하게 돼서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브러쉬는 피부에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가볍게 이 진동 브러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돌출된 부위는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얼굴의 어느 부분에 돌출이 됐을까요? 네. 이 광대뼈 있는 부분이 돌출이 돼 있겠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 할 때보다 더 광대뼈를 할 때 부드럽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브러쉬는 젖은 상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사항을 꼭 이해하시고요.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브러쉬를 얼굴에 눌러
사용하지 않는다. 예, 직선으로 세게 누르지 않고 피부에 가볍게 닿은 다음에 그 진동 브러쉬를 이용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적용 대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피부는 모세혈관 확장 피부, 화농성 여드름, 민감성 피부. 이제 지금 처음에 이렇게 부적용 대상 피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앞으로 기기를 계속 들으면서 요거는 늘 가요. 이런 피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머로 넘어갈게요. 피부 미용 기기의 스티머, 페이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원리를 보면은 가열 센서가 내장된 물통에 물이 가열되어 증기로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 내장되어 있는 이 물통의 물이 가열이 돼서 수증기가 품어져 나요. 수증기가 품어져 나올 때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에 말랑말랑하게 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연화가 되면서 모공이 열리게 되겠죠. 그 모공이 열린 그곳으로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잘 배출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스티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머의 종류를 볼게요. 스티머의 종류를 보면 증기 스티머. 증기 스티머는 스팀만 분사가 돼요. 스팀만 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오존 스티머. 스팀이 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오존이 같이 분사가 돼요. 그러면 스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피부를 연화시키고 모공을 열어주고 그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고 모공을 열어서 혈관이 팽창되니까 그 혈관에 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 오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박테리아균을 살균해요. 그럼 박테리아균이 피부에 어떤 원인을 제공하느냐? 우리의 여드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박테리아균은 피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 박테리아균이 서식하게 돼요. 서식하게 되면 여드름을 유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균을 살균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존 스티머를 사용할 때 먼저 스팀을 켜고 어느 정도 에어리 되어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스팀이 분사가 된 후에 그때 오존을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존을 먼저 틀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존 스티머를 사용할 때는 스팀을 먼저 틀어주고 수증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존을 틀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을 보면요. 여기서 또 나와.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 어떻게 하라고? 화장솜을 올려서 그 문제 있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그 증기가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존 스티머를 사용할 때는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스티머를 사용할 때 분사의 방법이 있어요. 분사의 방법이 있는데 턱 아래에서 이마 쪽으로 증기를 쏘아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티머를 사용할 때 턱에서 위쪽, 이마 쪽으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요. 이 스티머가 코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턱에서 이마 쪽으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적용 대상을 보면 심한 화농성 여드름,
그 다음에 일광에 손상된 피부나 알레르기 발생 피부나 천식 같은 피부에는 사용하시면 피부가 아니라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피부 미용기기의 스티머 효과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각화, 연화작용, 그 다음에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성 요소를 여드름성 요소가 뭐예요? 피지죠. 피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박테리아균이 서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드름의 요소를 연화되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부가 말랑말랑하니까 안에 있는 여드름을 압출할 때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작용, 보습작용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온열 효과로 모공이 확장되며 물질의 흡수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 거리가 있어. 거리가 우리가 스티머를 아까 턱에서부터 이마까지 분사를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분사를 그 대신 단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나 아니면 노화 피부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 어떤 몇 센치, 스티머 몇 센치 몇 번을 분사해 줄까?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노화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30cm. 그 다음에 적용 시간은 15분이에요. 15분인데 그럼 15분인데 우리가 한 클렌징, 딥클렌징, 그러니까 이 스티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사지 할 때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클렌징이나 딥클렌징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클렌징부터 딥클렌징 다 이 스티머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뭐 피부 분석기를 통해서 고객의 피부를 분석했어. 그러면 이 고객이 피부가 지성이야. 지성이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클렌징을 할 때 이 스티머를 틀어놓을까? 아니면 딥클렌징 할 때 스티머를 틀어놓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클렌징 할 때 틀어놓을 거야. 예, 이거 아이고. 네, 거리 30cm에서 15분을 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딥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이용해서 딥클렌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클렌징은 내가 그냥 하고 난 딥클렌징 때 할 거야. 그러면 클렌징 때는 뭐 클렌징 로션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딥클렌징 때 네, 효소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페이퍼라이저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이렇게 스티머를 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내가 클렌징에 사용할 것인지 딥클렌징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할 때 사용할 것인지 그걸 피부 타입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간과 거리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예민 피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는 45cm에서 50cm예요. 그리고 시간은 5분이야. 그러면 어때요? 더 열이 멀리서 적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든지 거리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시험은 여러분들 요 노화 피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관리사로 착각을 하고 막 설명을 하게 되네요. 저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 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을 자꾸 관리사로 착각을 하고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피부 상태와 거리 및 적용 시간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노화나 지성 피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전류의 이해. 지금 갑자기 왜 전류 이해가 나왔지?
앞에 피부 분석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전류의 이해를 여기다 넣어놨냐? 앞에 있는 부분을 왜 여기다 넣어놨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기계가 이 전류를 이해해야 그 기계를 이해하고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류의 이해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네, 직류는 갈바닉 전류라고도 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한쪽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화학적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른대요. 네, 전류가 여기서 발생했으면 전류가 여기서 일정하게 세기가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가리켜서 직류라고 해요. 직류. 그 직류를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갈바닉 기기예요. 그래서 갈바닉 전류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 교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직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발생이 됐으면 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세기가 달라요. 네, 이렇게 세기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세기가 서로가 다르게 흐를 수 있는 전류를 가리켜서 교류 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교류 전류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기를 보면요. 고주파, 남, 저주파, 남, 중주파, 초음파. 이 전류의 세기를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의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교류는 열 효과가 높으나 화학적 효과가 없어요. 얘는 왜냐하면 이 진동 헤르츠로 이용해서 이 전류가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과가 있지만 화학 반응은 없다라는 거. 화학적 효과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직류 딱 하면 일정한 세기로 흐르는 전류를 가리켜서 직류를 한다. 직류를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갈바닉 기기다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고요. 교류 같은 경우에는 세기가 일정하지 않고 강약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교류의 전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초음파 이런 기기들이 있다까지 이해하시면서 보시고요. 여기서 또 약간 중요한 건 뭐냐? 네, 열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열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갈바닉 기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류라고 그랬죠. 직류. 네, 일정한 세기로 흐르는 것을 가리켜서 직류라고 하는데 이 직류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기가 바로 갈바닉 기기예요. 우리 전류에는 네, 양극과 플러스가 있죠. 이게 있는데 이 전극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극 효과 갈바닉 기기 중에 양극은 산성에 반응해요. 산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가 뭐예요? 네, 약산성이야. 약산성 몇? 4.5에서 5.5. 네, 이 산성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피부를 그럼 뭐예요? 보호하고 피부에 영양을 침투시켜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극. 얘는 마이너스죠? 얘는 알카리에 반응해요. 알카리는 뭐예요? 얘는 세정의 효과가 있어요. 세정의 효과.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빠뜨리고 갔는데요.
산성에 반응한대. 그럼 산성에 반응하는 물질이 뭐? 산성에 반응. 약산성. 여기는 알카리성에 반응해. 알카리성 반응하는데 세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산성 물질을 침투시켜준대요. 산성에 반응하고 산성 물질을 침투시켜준대요. 그러면 산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비타민 C가 있죠. 비타민 C.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물질이에요. 수용성 물질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줄 때 이 양극을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주는데요. 우리 피부는 네,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용성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표피 중에서 과립층이 엘라이딘이라는 물질이 수분을 밖으로 나오지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는 투명층이 수분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용성 물질을 깊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를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공을 이용해서 모공에 이 수용성 물질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전류를 이용해서 물질을 침투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다. 이 비타민 C 수용성 물질을 깊이 침투시켜 줄 때는 갈바닉 기기의 양극을 이용해서 침투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극. 얘는 알카리에 반응한다라고, 세정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알카리성 물질이 뭐야? 대표적인 게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여러분들 소금. 그러면 해부 생리학 시간에 제가 세포를 설명하면서 삼투압 작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역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삼투압 작용이라고 했죠. 그 원리예요. 소금에 있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알카리 물질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 물질 침투, 음이온 물질 침투, 그 다음에 피부 조직의 강화와 탄력. 여기는 피부 조직의 연화와 이완. 그 다음에 모공 한선의 수축. 여러분들, 모공과 한선이 수축이 되면 어떤 역할이 나타나겠어요? 네, 탄력이 생겨요. 피부에 모공이 쫙 조여주면 우리가 늘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리프팅 관리예요. 그게 바로 탄력이에요. 그래서 이 양극의 효과는 모공과 한선을 수축시켜줘. 그래서 피부에 탄력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극은 피부 조직의 연화를 시켜주면서 이완을 한대요. 그 다음에 모공과 한선을 확장해. 확장하니까 뭐야? 이완을 시켜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이 양극을 보면 신경을 안정을 시켜줘. 진정을 시켜주죠. 얘는 신경에 자극을 시켜, 활성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경에 안정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피부에 영양분을 침투시켜주고, 그러니까 영양분을 침투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피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피부가 안정화가 되겠죠. pH 밸런스도 안정화가 되고 영양분급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양극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음극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줘요.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벌려주고, 그 다음에 벌려주고 튕겨져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자극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혈액량이 감소를 해요. 왜냐? 수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혈액량이 증가가 돼요.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공이 넓어지고 혈관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 혈액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진정을 하고 얘는 피부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부의 살균 성분을 증가하여 산에 의한 보호를 강화하고 염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모공 세정 및 피지를 용해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피부 미용기기, 갈바닉 기기 정극의 효과는 양극과 음극의 효과가 있는데 양극의 효과는 산성에 반응하고 영양을 공급하다든지 피부를 진정을 시킨다든지 모공이나 한선을 수축시키는 그런 신경의 안정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갈바닉 기기의 음극의 작용은 알칼리에 반응하면서 세정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활성화를 시키고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이런 자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갈바닉 기기 양극 영양공급 진정, 산성 반응, 그 다음에 음극, 알칼리의 반응, 피부 세정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바닉 기기의 이제 활동 전극봉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 171페이지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갈바닉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극봉들이 쭉 있어요. 전극봉이 있는데 도대체 활동 전극봉이 어떤 역할을 하고 비활동 전극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활동 전극봉 관리 시 고객의 피부에 사용하는 전극봉이래요. 전극봉. 비활동 전극봉은 고객이 쥐고 있거나 편안한 위치의 피부에 접촉시키는 전극봉이래요. 그러면 이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갈바닉 기기에서 양극이야. 양극에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네, 산성에 반응해. 산성에 반응해. 그럼 산성의 대표적인 물질? 비타민 C. 내가 고객한테 비타민 C를 투입시키려고 그래. 투입시키려고 하면 그럼 활동 전극봉은 관리사는 어떤 쪽을 잡아야 될까요? 좀 생각을 해봐요. 관리사는 양극을 잡아. 그러면 고객은 음극을 잡아서 이 산성 물질, 수용성 물질 비타민 C를 침투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활동 전극봉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활동 전극봉은 뭐냐? 고객이 잡은 것을 가지켜서 비활동 전극봉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비타민 C 그러니까 양극을 침투시켜 주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 만약 내가 세정의 효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정. 클렌징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고객은 플러스. 관리사는 음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리사는 활동 전극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 뭐야? 비활동 전극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갈바닉 기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 전극봉과 비활동 전극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갈바닉 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한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바닉 기기. 우리가 갈바닉 기기에서
그래서 갈바닉 전류는 교류의 전류라고 그랬어요. 교류의 전류는 뭐냐? 일정한 세기로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했어요. 그 직류를 이용해서 만든 기기가 갈바닉 기기예요. 갈바닉 기기에서 우리가 음극과 양극으로 나눠지는데 양극은 산성에 반응하고 음극은 알카리에 반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극은 영양 공급이라든지 진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극이라고 했고 음극, 알카리에 반응하는 것은 세정을 작용하는 그런 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온토포레시스, 이 이온 영동법은 어디에 속하냐? 양극에 속해요. 양극. 그럼 뭐예요? 네, 영양 침투. 그 다음에 피부의 진정을 할 때 사용하는 갈바닉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온토포레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 피부에 흡수되기 어려운 이온화된 수용성 물질을 피부 내부로 깊숙이 침투시켜준대요. 그러면 이 수용성 물질 아까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음이온 성분은 음극, 양이온 성분은 양극을 이용해서 흡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제형을 보면요.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젤, 그 다음에 수용액, 그 다음에 수용성 세럼, 수용성 앰플 이런 것들을 침투시킬 때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분이 함유된 크림이나 로션은 전류가 통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사용하는데 왜 민감한 피부는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산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따끔거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끔거린 다음에 약간 불금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감한 피부는 사용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온토포레시스를 봤어요. 양극에 반응하는 갈바닉 전류를 이용한 갈바닉 기기의 이온토포레시스 양극을 쭉 봤고요. 이거는 뭐냐면 세정이 효과가 있대요. 전기 세정에. 그러면 바로 갈바닉 기기의 알카리에 반응하는 음극에 속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소금물의 전기 분해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음극에서 발생되는 알카리의 반응으로 피부 표면 모공 내에 노폐물을 유화시키거나 표면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효과. 알카리성 용액을 모낭에 침투시켜 노폐물을 분해하여 배출하는 디클렌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세정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클렌징의 효과와 딥클렌징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배우실 때 클렌징 효과와 딥클렌징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 관리사. 활동 전극봉으로 음극을 사용해. 관리사는. 고객은 비활동 전극으로 양극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 음극은 누가 가져? 관리사가. 그러면 양극은 고객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서 세정의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온토포레시스에서 설명을 하나 안 드리고 간 게 있어. 이거 여기에서 활동
전극봉은 관리사가 양극을 잡는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음극은 누가 잡는다고 했어? 고객이 잡는다라고 했어. 근데요, 때로는 이 이온토포레시스 이제 그림을 보면 롤이 있을 거예요. 롤. 두 번째 그림이 이게 롤이에요. 이 롤로 영양을 침투시켜 줄 때, 관리사가 플러스를 갖고 음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고 이 롤은 영양을 침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항상 이온토포레시스나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할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은 고객과 관리사의 손이 피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밀착시키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온토포레시스는 고객이 마이너스, 관리사가 플러스를 가지고도 관리를 하고, 봉으로 할 때 롤. 근데 를 할 때 근데 롤은 관리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같이 갖고 영양분을 침투시켜 주거나 진정의 효과를 낼 때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갈바닉 기기의 주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갈바닉 기기의 주의사항을 보면, 갈바닉 기기 관리 전 고객의 몸에 부착된 금속류는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유무. 그래서 우리가 갈바닉 그 고객이 몸에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피부 미용 시간에 배웠죠? 문진으로 우리가 고객의 관리 차트를 적게 돼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수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쭉 물어봐서 기재를 해요. 기재를 해서 금속류가 몸에 있다라고 하면 기계에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금속의 이런 금속류가 몸에 있다. 그랬을 때 관리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기기에 관리를 하지 않고 제품으로 클렌징, 디클렌징, 매뉴얼 테크닉, 뭐 이렇게 팩, 마스크 이런 걸로 해서 제품으로 해서 내 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는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쇼크 우려가 있으므로 극성 변화 시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전극봉은 최대한 피부에 밀착하여 한 부분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바닉 기기를 피부에 닿고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정도 세기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고객이 괜찮습니다 하면 그 전류, 교류 전류라고 해요. 직류 전류라고 했죠.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 전류로 관리가 끝날 때까지 쭉 그 전류의 세기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갈바닉 기기. 바디 관리. 안면 관리라고 했는데 왜 바디 관리가 나오지?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갈바닉 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얼굴에 많이 사용되어져요. 얼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가끔 바디에도 사용은 해요. 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 기구 자체가 보다시피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바디를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바디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갈바닉 기기도 바디에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디를 사용할 때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전극봉을 이용하여 지방을 부드럽게 해주고 전신 관리에 유용한 물질을 흡수시키는 원리, 흡수시킬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를 연화, 제품 흡수, 혈액순환, 림프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 그래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혈액순환, 림프순환, 셀룰라이트 요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림프가 순환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셀룰라이트가 생겨요. 셀룰라이트가 생기면 뭐냐? 지방세포가 와서
붙어요. 지방세포가 쌓이게 되면 어때요? 혈관이 눌리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림프순환이 잘 돼서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자동적으로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관리를 쭉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림프순환,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네, 이거예요. 림프순환이 잘 되면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고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영양분이 골고루 다 가주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기기를 보시면 계속 반복된 말들이 나와요. 그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적응 대상 인공 심장박동이라든지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왜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예요. 림프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도 잘 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뭐야? 혈액량이 급격히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게 되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다 튼튼하면 좋아. 그런데 간혹가다 혈관이 약해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격히 혈류량이 세지게 되면 뭐예요? 혈관 파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이 기기 관리를 하면 아니 기기 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사지,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고혈압 환자는 삼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공흡입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공흡입기. 그래서 진공흡입기는 뭐냐? 예, 벤토스를 이용해 피부 표면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내부 압력을 이용한 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7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3페이지를 보면 예, 벤토스의 크기에 따라서 사진을 다 넣어놨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 피부를 바꿔 끼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예, 코의 블랙헤드를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벤토즈가 아주 작은 걸로 교체돼야 되겠죠. 아주 작은 걸로 해서 예, 블랙헤드만은 빼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뭐 등이라든지 복부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어때요? 뭐 그래도 림프 순환을 할 때는 약간 작은 거. 그 다음에 크게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혈액 순환을 촉진할 때는 뭐예요? 약간 벤토즈의 크기가 커지겠죠. 부위에 따라서 이 벤토즈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효과는 모공 속의 피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림프 순환을 촉진해요. 왜냐? 림프 순환 혈액 어때요? 피부를 들어서 예, 진공으로 피부를 들으니까 어때? 정체되어 있던 림프가 원활하게 조직에서 흘러서 혈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원리를 통해서 림프 순환이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셀룰라이트 또 나와. 그죠? 림프가 나오면 셀룰라이트야. 그 다음에 체지방. 예, 그 원리 설명드렸죠? 림프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셀룰라이트가 쌓이고 셀룰라이트가 쌓이면 지방이 와서 거기에 고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으로 인해서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설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한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볼게요. 정상 및 복합성 피부, 네, 노폐물 제거, 지성 피부, 피지나 각질 등을 제거하여 모공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건성 피부, 그래. 지성 피부와 피지, 각질은 이해했어. 왜냐? 아까 벤토즈를 이용해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빼준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모공 안에 있는 뭐 피지라든지 노폐물을 빼준다라고 했는데, 건성 피부나 탈수 피부, 노화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준대. 이건 뭐지? 예, 그거예요. 림프 순환이 잘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혈액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세포 사이사이에 영양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세포가 빨리빨리 잘 재생이 되는 거 주기적으로. 우리 각하주기 여기서 잠깐 또 각하주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피부에 각하주기 4주
28 마이너스 플러스 3일이라고 그랬죠. 각하주기가 그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면 새로운 세포가 더디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관리를 통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에 있는 영양분이 끝까지 다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건성 피부라든지 뭐 탈수 피부라든지 노화 피부라든지 이런 피부가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부적용 대상 하지정맥류, 모세혈관 확장 피부, 과예민 피부 요거는 부적용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왜 하지정맥류 안 되겠어? 왜 혈액순환이야. 혈액순환.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이 하지정맥류의 피떡, 그 고여있던 끈끈한 피가 또 어떤 혈류량이 빨라지기 때문에 어떤 혈관을 막혀서 또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부적용 대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분무기가 나옵니다. 스프레이 분무기. 우리가 이제 갈바닉 기기를 이용해서 세정을 했어. 그 다음에 양극을 이용해서 영양을 침투시켰어. 그 다음에 진공흡입기 석션기를 이용해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했어. 그 다음에 관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 pH 복원을 해줘야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프레이 분무기예요. 그래서 클렌징 끝나고 어떻게 해요? 클렌징을 우리가 한 다음에 닦아내면 유분과 수분이 제거가 됐겠죠. 있어야 할 유분과 수분도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성막이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알칼리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신속하게 복원해 준 게 이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를 쫙 뿌려서 우리가 뭐 토너로 닦아줘도 되지만 토너로 닦아주는 것보다는 스프레이를 쫙 뿌려주면 피부의 자극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매 관리마다 pH를 복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프레이 분무기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 펌프 원리를 이용하고 증류수와 피부 유형에 맞는 토닉 등을 얼굴에 작은 입자로 계속 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렸죠? 산성막을 형성하고 보습 효과와 청량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간염 예방과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수증기, 눈, 코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분무해 준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이나 코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분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내가 이 분무를 하는데 이쪽 부위는 조금 하기가 약간 예민해질 수가 있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 분무할 때 그러면 티슈라든지 화장솜을 그 부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 부위에 이 스프레이가 닿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면 피부 미용기기가 끝났어요. 안면 피부 미용기가 쭉 끝났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고 싶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면 피부 미용 기기 좀 생소하실 거예요. 기기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글로 사진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것을 접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는 접했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정말 아주 이 피부 미용 자격증을 시험 보신 분들은 기기를 보신 분들이 그닥 많지가 않을 거예요.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요런 거를 보고 공부하려니까 기기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안면 피부 미용 기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갈바닉 기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갈바닉 기기는 거의 비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70%가량은 나와요. 항상 70%가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힘들어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갈바닉 전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바닉 기기 양극과 플러스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안면 기기는 쉽게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